어저께 지방자치위원회와,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지방자치위원회와 경향신문이 지방자치 혁신 사례 이런 공모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공무원께서 파워포인트로 뭐 하시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모범적이라고 얘기하는 때에 담당 공무원께서 문제점, 이래서 예전에 지적했던 문제점을 또 고스란히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되지 않는 방식의 그 공무원들의 교체 문제가 이제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제도가 완성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그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채우는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계속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고, 어저께 그 회의 끝나고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제 지역에 참자 들어가는 시민단체들이 회의들을 했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광역단위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대전에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회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참여와 관련해서, 자치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라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 뭐 대덕구가 그랬던 사례죠. 그러니까 몇 개의 모범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광주 광역시 북구나 울산 동구, 북구, 대덕구 뭐 이런 것들이 예전의 사례로 치면 괜찮았던데, 대덕구 해봤더니 결국에는 구청장이 자기 사람 심기로 다 넘어갔더라. 이거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어떤 결정 권한을 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참여예산제의 중요한 참여 동기이고 앞으로 발전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순위 역시 그냥 단체장들이 정했던 것에 대해서 그 순위만 바꾸는 것도 아니야 라는 정도의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그날 되게 뼈저리게 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무슨 제도를 하나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정말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나마 울산 동구가 일정하게, 울산 동구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2006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연구회가 새로운 안들을 제안하고 새롭게 모델 변화들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구의 사례는 거의 2006년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사례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06년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죠.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으로 동구와 북구가 다 바뀌면서, 북구는 아주 세게, 북구는 뭔가 이게 참여예산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 단체 회원들을 추천해도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떨어뜨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얘기하는 바르게나 새마을,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의 사람들만 만들면서 아주 거수기로 다 만들어버렸던 사례고요. 동구는 그나마 동구는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상도 받고 그랬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참여나 이런 것들은 가능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구가 일정하게 그렇게 갔던 것에 있어서의 근거는,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 참여예산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 공무원들의 개방적인 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플러스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개입에 한치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덕구 사례나 광주 북구 사례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초반 모델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얘기를 하다가 1년, 2년 지나고 나면 개입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의도대로, 단체장의 의도대로 끌려갔던 제도들이 일반적이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구는 그나마 시민연대의 동구 모임은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항상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주민회라는 데도 있고 여성회라는 데도 있고, 여기에서 매년 같은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나중에 운영하시는 단위들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장이 누가 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분과위원장을 제대로 뽑아놓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장을 차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후에 시의원이나 부의원으로 진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들 하시고요. 그런 분들 들어오면 이분들은 이미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합니다. 마삭하게 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분과위원장이 되는 순간
거기서 진행되는 수기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는데 우리 빨리빨리 끝내고 갑시다. 뭐 이런 얘기 툭툭 던지는 순간 사실은 애초에 설계되었던 수기의 과정으로서의 분과위원회나 시민위원회나 아니면 총회 이런 과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2006년도인가요? 참여해서 이제 교육한다라고 동구에 갔더니 그때 저는 이제 시민위원회 안에였고 연구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가서 강연한다, 잠깐 얘기한다고 위에 올라가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아저씨들이 너희 다 알거든? 내려와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2007년도부터 한 4년 동안 저는 이제 시민위원으로 참가해서 분과위원장도 하면서 그분들이랑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내려와 라고 얘기하셨던 바르게 회장님이랑 같은 분과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과정, 그러니까 쭉 지내왔던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오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갱이 같고, 우리 저 사람들 보면 뭐 좀 그런 거 같고, 라는 것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동구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뒤쪽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제가 이렇게 썼던 것들, 개선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써놨는데요. 동구가 보면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나서 2005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임자심사위원회,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전문가주의를 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치운동을 하는 상다수의 사람들의 바람이라면 그 소위 위원회에 돼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좀 넘기 위한 과정으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2명 정도씩을 위원회, 예산관련위원회잖아요. 예산관련위원회 추천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을 채택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변화들. 그리고 지역회의가 저희는 원래는 이제 주민자치위원과 해당 지역에서 뽑혔던 시민위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이것에 어쨌든 참여예산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보다 많은 결정권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핵심이라고 논다라면 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지역회의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들을 이렇게 통로를 열어놓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쭉 거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2006년 이후에는 연구회를 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연구회를 열지 않으면서 연구회에서 새롭게 된 안들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되게 바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지난번 부천에 갔더니 뭐 20개 정도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첫 해, 두 해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 4년 가면 이게 지속될지는 그동안에 저희들의 운동해왔던 관례로 보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또 다른 틀거리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는 동구의 시민연대의 모임, 거의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십니다. 북구의 시민연대 모임의 핵심 사업은 참여예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자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의견들 정도만 나누면 되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이나 진행되는 시민연대 각 지역 모임에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단위들이 어쨌든 생겨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놓치기 쉬운 일상적인 모니터링,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서 놓칠 수 없는 통로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은 뭐 첫 해 주에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잘 하시겠지만 시민위원으로 참가하신 분들의 독자적인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분들이 좀 지속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정도 돼서 제가 그때 이제 진보정당이 분열되기 전이었으니까 민주노동당의 당협 사무실에 가서 참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도 한 7, 8명 정도씩 양쪽 구청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1년 하시고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정말 째자른 예산 다루고 시작하거든요. 동구 북구는 예산,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용 예산 뭐 동구 북구 기준으로 하면 100억 정도를 어쨌든 우선순위나 뭐 사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그러면서 그분들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거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제도는 만들어져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그 사람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